주식 투자와 관련된 사기 사건에 연루되면 누구라도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주식 투자는 합법적인 금융 활동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이나 자료를 신뢰하고 자금을 맡겼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배신감과 당혹감이 동시에 찾아오게 됩니다. 특히 고수익을 약속하거나 내부 정보가 있다며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기라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법적 절차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식 사기 사건은 단순히 투자 실패와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정상적인 투자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속일 의도로 허위 정보를 제공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 판단은 단순한 주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상대방의 설명 방식, 제공된 자료의 진위, 자금 사용 내역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해 판단됩니다. 주식 사기 피해는 지인이나 소개를 통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랜 친분을 앞세워 접근하거나 이미 수익을 봤다는 사람의 사례를 보여주며 신뢰를 쌓는 방식이 자주 사용됩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경계심을 늦추기 쉽고 계약서나 객관적인 자료 없이 투자금이 오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는 감정적인 갈등까지 더해져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객관적인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에 연락을 받았을 때 무작정 출석해 진술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진술은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후 진술을 번복하게 되면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식 사기 사건은 투자 구조와 자금 흐름이 복잡하기 때문에 진술 전 충분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 하고 어떤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투자 권유 당시의 문자 메시지, 메신저 대화, 녹취 파일, 투자 설명 자료, 계좌 이체 내역 등은 모두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료가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료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는 전체 흐름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허위 정보를 제공했는지 여부는 주식 사기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단순히 전망을 낙관적으로 설명한 것인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정보나 내부 정보를 가장해 설명했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는 크게 달라집니다. 이러한 부분은 일반인이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이므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강하게 호소하고 싶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수사 과정에서는 감정보다는 논리가 중요합니다. 피해 금액이 크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행위가 어떤 방식으로 기망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출발점이 됩니다. 주식 사기 사건은 형사 절차뿐 아니라 민사 절차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책임을 묻는 것과 별도로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민사 소송을 병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어떤 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이미 투자금을 사용해 버린 경우에도 모든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 흐름을 추적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가압류 등 보전 조치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초기 대응 시점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주식 사기 사건에서 피의자 입장에 놓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은 정상적인 투자 행위였다고 생각했으나 상대방이 손실을 이유로 사기를 주장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투자 구조와 의사 결정 과정이 합리적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투자 과정에서의 설명 내용과 표현 방식에 주목합니다.
확정 수익을 보장하는 표현이 있었는지, 손실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지 등이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단어 하나, 표현 하나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식 리딩방이나 투자 모임을 통한 피해도 자주 발생합니다. 단체 채팅방에서의 발언이나 공지 내용 역시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운영 방식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참여자인지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집니다. 사건이 장기화되면 심리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나 재판 과정은 짧지 않으며 그동안 일상생활에 집중하기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부담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차분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주식 사기 사건은 결과뿐 아니라 과정도 중요합니다.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가 이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일관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를 고려하는 경우에도 신중해야 합니다. 합의 조건과 문구에 따라 향후 법적 분쟁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금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가 실제로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주식 사기 사건은 단기간에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급함을 느끼기 쉽지만 서두른 대응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상황을 단계적으로 정리해 나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에게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입니다. 기억에 의존한 주장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사건을 설명해야 하며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주변의 조언이나 인터넷 정보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구조와 쟁점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주식 사기 사건에서는 진술의 방향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주식 사기 사건에서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를 어떻게 병행할지는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상대방의 책임을 묻는 것과 별도로 실제로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목적과 진행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작정 모든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기보다는 사건의 구조와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고려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러한 판단은 사건 전체의 효율성과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식 사기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거나 상대방의 태도가 바뀌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사실을 부인하던 상대방이 일부 내용을 인정하거나 반대로 새로운 주장을 내세우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초기 대응에만 집착하기보다는 변화된 상황에 맞춰 전략을 조정하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사건을 전체 흐름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작은 변화에도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점검과 정리가 중요합니다. 주식 사기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 분쟁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조직적인 구조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사 강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수사기관의 관점과 판단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이 어떻게 보일 수 있는지를 고려하지 않은 대응은 오히려 오해를 키울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시각에서 자신의 위치를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분명한 상황을 그대로 두는 것보다 절차를 통해 정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을 명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되거나 새로운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식 사기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명확한 결론을 통해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과정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식 사기 피해를 겪은 분들 중에는 스스로의 판단을 자책하며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사기 행위는 상대방의 기망으로 발생하는 것이며 피해자의 잘못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를 후회하기보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태도가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주식 사기 사건의 결과는 준비 과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 진술이 얼마나 일관성 있게 정리되었는지, 절차를 얼마나 이해하고 대응했는지가 모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체계적인 준비와 전략적인 접근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이 됩니다. 모든 주식 사기 사건이 반드시 처벌이나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구조와 설명 방식, 자금 사용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단순 분쟁처럼 보였던 사안이 명확한 사기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사건이 어느 정도 정리된 이유를 미리 생각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투자금 회수 여부뿐 아니라 향후 추가적인 법적 분쟁 가능성, 사회적 관계 정리, 재정 관리 등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결과에만 집중하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놓칠 수 있습니다. 주식 사기 사건은 현재의 문제 해결과 동시에 앞으로의 삶을 정리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주식 사기 문제는 특정 사람에게만 발생하는 일이 아닙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환경 속에서 누구나 판단을 잘못할 수 있고 그 틈을 노린 사기 수법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이후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법적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식입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사건 해결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분노를 표출하거나 무리하게 압박을 가하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모든 대응은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적 기준에 따라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구조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씩 정리해 나가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투자 경위, 자금 흐름, 상대방의 설명 내용을 단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전체를 한 번에 해결하려 하기보다 순서대로 접근하는 것이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건을 겪은 이후에는 향후 투자에 대한 기준을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고수익 제한에 대한 경계, 문서화의 중요성, 객관적인 정보 확인의 필요성을 다시 인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의 재산 관리와 투자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의 역할은 모든 책임을 한쪽에만 지우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주식 사기 사건 역시 감정적 평가가 아니라 법적 기준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와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식 사기 사건은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구조와 절차가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차분하고 논리적인 접근을 통해 상황을 정리해 나간다면 피해를 줄이고 앞으로의 삶을 지키는 데 있어 보다 안정적인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